네, 안녕하세요. 건대국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맡은 건대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에서 이장욱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잠깐 짧은 시간 동안에 건대국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챕터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급 컷 그리고 이제 점수 분포 부분 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난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부분 보실 거고요. 세 번째, 이제 문제에 대한 분석 적어 해보시고, 네 번째, 기말 대비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라는 걸로 순서로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등급 컷하고 점수 좀 보시겠습니다. 자, 1등급, 2등급, 3등급 컷 점수 나와 있고요. 이제 뭐 건대보고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런 느낌 많이 받을 거예요. 1학년 시험지에 비해서 상당히 까다롭다라고 하는 부분 받으실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서술형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1학년 때 이제 그 서술형 문제를 잘 안 풀다가 이번 시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10문제나 출제되는 엄청난 양의 서술형 문제가 이제 폭탄처럼 쏟아져 오니까 이제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당황했다라고 하는 부분 보여지는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점수는 이제 등급컷 같은 경우는 무난했다.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다. 어찌됐건 1등급 컷이 90점이 넘지 않는 내신 시험지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대국어 시험지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쉽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 시험지의 난이도라면 사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근방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쉽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거의 한 비슷한 정도 수준이었다. 뭐 주변 학교들에 비교했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등급 컷 점수는 뭐 무난했다 혹은 살짝 어려웠다라고 하는 정도의 등급 점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등급 컷하고 3등급 컷하고 사이의 점수가 10점에서 11점 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 부분의 학생들이 촘촘하게 많이 몰려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등급 맞은 학생이라고 해서 절대 기말을 안심할 수 없고 3등급 맞은 학생이라고 해서 절대 기말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등급이 촘촘하게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을 때는 기말고사의 점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격차가 많이 벌어져 버리면 이제 기말고사에 그걸 역전하거나 만회하거나 역전당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 이 부분은 기말 때 충분히 이제 역전을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좀 바싹 긴장하셔야 되는 기말고사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난이도 분석 보시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요. 건대국어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시험의 난이도가 좀 쉽다, 내신을 따기가 좋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된 게 벌써 한 3, 4년 정도가 더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대국어에서 공부 조금만 하면 점수 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자꾸 갖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번 겨울에 기사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에서 건대국어가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용이해서 건대국어의 지원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식의 그 기사들도 좀 몇 번 뜨기도 해서요. 아마 좀 학교 측에서 이제 저도 뭐 학교에서 이제 이번 시험을 보기 전부터 학생들한테 많이 했던 말인데요. 아마도 너네 학교가 올해부터 시험 문제를 만만하게 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 시험지도 모두 다 보겠지만 무조건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제가 뭐 예측을 한 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꽤 까다로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험지에 있는 내용들을 봐봤을 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컨셉은 여기 나와 있듯이 자, 우리도 이제 쉽게 점수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준 시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건대국어 시험이 좀 쉬웠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제 그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냥 주는 점수가 조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평균이 조금
높은 시험들을 계속 이제 좀 봤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좀 쉽게 준다 점수를 쉽게 딸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좀 갖게 됐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시험 봐보시면요. 그냥 쉽게 던져주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한 10문제 정도를 그냥 쉽게 줬다라고 본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제가 봤을 땐 5문제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점수를 만만하게 주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했던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술형 문제가 사실은 뭐 아주 까다롭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던졌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서술형을 안 써보던 버릇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건대 1학년의 시험을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 서술형 문제를 까다롭게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연습을 많이 시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시험 본날의 점수와 그다음에 실제 성적이 나오고 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점수가 차이가 좀 났어요. 이제 그 이유는 서술형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깎였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물어보기도 했고요. 왜 처음에 말했던 점수하고 왜 점수가 더 떨어졌니라고 물어보면 서술형에서 점수를 많이 까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술형 쓰는 부분에 있는 그 연습을 제가 나름대로 많이 시켰다고 생각했지만 좀 부족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 부분에서 약점을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분석입니다. 자, 문제 분석은 제가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문제들을 뭐 일단은 실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문제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얘기해 놨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건대국어 시험지이다라는 것 자체는 별로 부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가 소설이라고 치면 시라고 치면 어떤 시인의 문체, 그 소설가의 문체 자체는 아주 이제 비슷한 느낌이 드는 시험지예요. 특별히 많이 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험지 자체의 컨셉 자체는요. 근데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렵게 냈다라고 제가 앞에서 표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왜 그러면 어떻게 어렵게 낸 거냐라고 한다면 바로 용어의 정확성 혹은 해석의 정확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확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디테일 부분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건대국어 시험지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뭐 옳은 것을 고른 것,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라고 했다면 좀 약간 논리가 강하게 이제 흑백 논리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즐거운데 그거를 슬프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의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즐겁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고를 때 그 답이 슬프다라고 하는 내용이 답이 되는 게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아주 정확하게 모르더라고 전체적인 맥락을 알면 이거 좋은 내용이었는데 이건 나쁜 내용이네. 그러니까 이건 틀렸네. 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그냥 던져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냥 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 시험을 보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기분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그 기분이 나쁜 게 뭐 예를 들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칩시다. 근데 그거를 우울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오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슬프다, 기쁘다가 이제 오답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기분 나쁘다와 우울하다 부분이 이제 오답과 정답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쉽게 맞을 수 없게끔 굉장히 기존에 보여줬던 시험지의 내용보다 정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시험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 대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정확한 암기, 정확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시험지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1학년 시험지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 1학년 시험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혹평했습니다. 이거는 잘못 낸 거다.
이거는 이렇게 내면 안 된다라고 제가 좀 약간 혹평한 부분이 있었는데 2학년 시험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러니까 둘 다 1학년 시험지하고 2학년 시험지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는 건데요. 2학년 시험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이해력과 조금 더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시험지였기 때문에 이 시험지는 어려워졌다고 해서 제가 나빠졌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좋은 시험지가 됐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어찌됐건 2학년 시험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면 점수를 더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괜찮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건대 시험지가 좀 너무 쉬운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편차가 나는 부분이 저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부한 만큼 계단식 점수가 쭉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발전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외부 지문이 적어졌습니다. 특히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시험지가 좋아졌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시험지는요, 뭐 저는 이렇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지는 좀 장기적인 시험지고 전국적인 경쟁을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신 시험은 조금 더 그래도 단기적 공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무조건 꼭 단기적으로만 공부해서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번 어떤 그 기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점수를 잘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학생들이 조금 이때까지 공부를 등한시했던 학생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결과를 내면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도 내신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외부 지문이 너무 많이 출제가 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이제 공부를 해도 어차피 점수를 맞을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좀 이렇게 중하위권 학생들의 이제 절망적인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건대 시험지가 작년이나 재작년 부분에 봐보면 이제 정확성 부분에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성 부분은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고 자꾸 외부 지문만 많이 갖다가 쓰는 형태의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작품들에서는 굉장히 어떤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가져오는 한마디로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맞을 수 있는 게 아닌 외부 지문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외부 지문이 뭐 한 10편 정도 나왔다고 치면 이번에는 5편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공부했을 때 충분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내신 시험으로서의 적절한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학년 시험지는 상당히 좋은 형태로 발전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 변화된 이 시험지에 적응하는 부분이 또 저희한테는 상당한 과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챕터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기말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일단은 제가 모의평가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 대비를 준비하면서 재원생 학생들한테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1학년 때에 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신다라는 부분. 그래서, 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좋은 점수를 맞은 학생들이 몇 명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고요. 그런데 또 이제 반대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1학년 때에 비해서 정말 진지하고 정말 제가 하자는 대로 좀 많이 따라줬는데 또 여전히 점수를 만족할 만한 점수를 못 맞는 학생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자는 대로 많이 따라준 부분들이 있었는데 1학년 때에 비해서 많이 그걸 다 못 채워줬다는 게 좀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다 채워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고요. 또 우리가 중간고사 때 뭐 우리가 뭐 잘 본 학생도 있고 못 본 학생도 있지만 좀 우리가 그 많은 어떤 모의 평가를 치러 보면서 더 많이 점수가 잘 나왔다면 좀 실전에 적응하는 부분에선 좋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중간 때는 제가 모의 평가
그러니까 모의 시험지 7개 만들었죠. 죽자고 우리가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죽자고 풀었죠. 모의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 열심히 풀어줬던 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기말 때는 제가 시험지 10개 만들겠습니다. 제가 10회 모의고사 만들어서 우리가 개념 공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두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정확도의 측면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저는 저희 내원생 학생들이, 재원생 학생들이 많이 조금 이제 틀린 부분,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깎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을 대비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충분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정확도 측면이 우리가 기존의 문제보다 조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고 제가 좀 반성해 보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정확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우리의 그 어떤 만족되는 커트라인보다 더 많이 높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많이 알게끔 노력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목표는 여기 위에 있듯이 모의평가를 7회 풀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 제가 더 조금 노력해서 시험지 10개 정도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더 올려내고 그다음 더 많은 실전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세 번째 좀 이제 기분 좋은 내용인데요. 또 저희 수자학원 2학년에 1, 2등이 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잘난 척 좀 하자면 여러분들 선배 수자에서 또 고3 건대국어도 국어 1등 이번에 저희 중간고사에서 배출했죠. 그래서 지금 2학년, 3학년 모두 다 지금 국어 1등이 지금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건대국어 같은 경우엔 뭐 이런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뭐 제가 잘해서 그런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농담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뭐 잘 하시는 거고 좋은 결과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고요. 나쁜 결과는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때는 우리 고2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2학년 학생들 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1등부터 5등까지, 뭐 1등부터 10등까지도 다 마음에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지만 1등부터 5등까지 저희 수자학원에 있는 내원생들, 재원생들이 다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정말 제가 옷 벗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저희가 기말 대비를 곧 들어갈 텐데 우리가 또 열심히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서 해보는 걸로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분석 간단하게 한번 봐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